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테랑스의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데이빗의 해외 입시 톡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시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그리고 궁금해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오늘은요 서플리먼트 에세이가 주제입니다. 쌤이 마지막에 3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잖아요, 그쵸? 이제 얼리 다 냈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UC 이제 뭐 다 냈겠죠, 이쯤이면은. 그쵸?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뭐 12월, 뭐 15일, 그리고 12월 말, 1월 초, 요때 이제 남은 데드라인, 레귤러 원서들 산더미처럼 남아있죠, 그쵸? 거기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서플리먼트 에세이죠. 왜냐면은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진짜 개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쵸? 너무 진짜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근데 모든 서플리먼트를 다룰 수는 없고요. 요 질문, Why this school?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요게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요.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쌤은. 이제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미시건에서는 요렇게 하죠, 그쵸? 그리고 비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좀 생긴 건 좀 다르고 길이도 다 다르긴 하지만 다 본질적으로 왜 우리 학교 오고 싶은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근데 잘 대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Why these questions?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뭐 왜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 학교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알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와서 뭘 하고 싶은지도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쌤 생각에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이 이 학교에 왔어. 그러면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에세이를 쓸 때 제일 효과적인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딱 에세이를 읽었을 때, 진짜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데려오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진짜 대단한 일들을 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 에세이가 진짜 좋은 에세이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내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I mean, it has to be believable.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득력 있게, 그리고 내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까요? I want you to use your past experienc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경험과 내 미래 목표를 연결을 시키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했던 게 뭔지 막 구구절절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느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흐름의 글이 나와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했고 이런 리플렉션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future plans, 이런 future 목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I want you to be specific. 사실 어떤 에세이를 쓰든 스페시픽하게 쓰는 거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냥 학교에 가서 나는 엔지니어링 할 거예요. 나는 이코노믹스 할 거예요. 나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할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들, 그 구체적인 기회들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그런 기회들이 어떤 게 있냐? 뭐 다양하게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they might be, specific academic programs, 아니면은 the research opportunity, 연구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클럽을 했듯이 대학교에 가서도 클럽이 있잖아요. 그쵸? 학생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가 참여하고 싶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 학교는 이게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좋다. 난 거기 가서 이거를 할 거다. 이 학교가 나한테 특별하다는 거를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학교들이 다 뭔가 다 비슷비슷하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학교들은 다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수준까지는 다 비슷비슷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특별함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이 되겠죠. 그쵸? 쌤이 예시를 몇 가지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CMU,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디자인, 아트, 테크놀로지 이런 걸 결합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까지, 부전공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트나 디자인에 관심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 내가 좀 관심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뭘 배우고 그 수업을 들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렇게 자세하게 쓰면은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펄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이 First Year Engineering Course, ENGR 131, 132 이런 수업들 때문이에요. 이 수업들이 왜 특별하냐면요. 다른 학교들이랑 조금 차별화되는데 그 이유가 1학년 학생들이 엔지니어링 배우면서 1학년부터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본인이 직접 설계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ENGR 133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교육 철학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죠. 그렇죠? 이런 게 나는 좋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뭘 달성하고 싶다라고 자세히 말해줄 수 있으면은 그만큼 펄주에 대한 내 특별한 어떤 감정을 나타내기에 좋은 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faculty 페이지를 보세요. 모든 디파트먼트는 faculty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그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는지 프로필도 볼 수 있거든요. 그 프로필을 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경제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경제학 논문이 뭔지는 다 이해는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진짜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나는 경제학에서 이런 게 좋아. 나는 거시 경제학이 좋아. 행동 경제학이 좋아. 행동 경제학에서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이 교수님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하는 이런 연구가 나는 너무 흥미롭고 교수님 아래에서 배우면서 연구를 도와드리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언젠가는 교수님과 한테 배우고 나서 언젠가는 나도 이런 종류 연구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학교에 대한 특별함을 그만큼 더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교수님은 그 학교에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원서와 그 교수님에 대한 관심을 원서를 통해서 나타내면은 그만큼 특별함을 어필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I want you to consider the word limi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그냥 word count 신경 써서 너무 오버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쌤이 말하는 word count는 이제 그 질문들과 연결해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어떤 것들은 막 200, 250, 어떤 것들은 500, 550 막 이렇잖아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아요. 그러면은 이 길고 짧은 거를 똑같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길게 주는 그런 에세이들은 내가 개인 얘기를 조금 더 할 여지가 있어요. 그 공간에 좀 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근데 주어진 월 카운트가 조금 빡빡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 별로 없어. 그럼 그때는 내 개인 얘기보다는 좀 학교의 특별한 점을 어필하는 얘기를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개인 얘기 하다가 학교 얘기를 못하면은 아예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좀 파악을 하셨죠. 그쵸? 이게 보시니까 그 250이랑 400 하면은 좀 갭이 좀 있어요. 그쵸? 그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알아서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 몰라. 니네들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때 판단해야 되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300자, 350자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쓸 개인 경험이 진짜 너무나도 내 미래 목표와 잘 연결이 돼가지고 설득력 진짜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개인 경험 쓰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근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걸 많이 찾아가지고 학교에 대해 쓸 게 너무나도 많다. 그럼 학교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거죠. 여러분의 에세이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서플리멘트를 잘 마무리하고 원서를 잘 제출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도 여러분들 입시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그리고 궁금해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